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본인 과실만큼은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또 경상 환자가 4주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김화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하는 게 개정 약관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경상 환자에게도 치료비 과실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부상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면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경상 환자가 4주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급 병실에 대한 입원료 지급 기준도 바뀝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급에서 병실을 상급 병실로만 구성해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급 병실료 지급을 병원급 이상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개정 약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상 절차를 재정비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사례는 대표적인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실제로 보험 사기는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보험금 8억 원을 타낸 뒤 운전을 하고 다닌 가짜 환자. 한방진료를 해놓고 양방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한방병원. 대표적인 보험 사기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한 가족 8명이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험 사기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험 사기 피해액은 2015년 6,500억 원에서 2019년 8,8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2,300억 원, 35%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보험 사기범도 8만 3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10% 늘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입은 재정 손실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보험 사기를 저지르게 되게 되면 보험 재정 누수도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런데도 보험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의 특성상 적은 투자로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설사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범죄를 뿌리 뽑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 처벌받은 케이스가 없어요.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좀 약간 관대한 경향이 있잖아요. 보험 사기가 되게 중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보험사와 관련 기관들의 공조 강화, 전문 조사 인력 양성, 관련자 처벌 강화 등 당장 고쳐야 할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그만큼 보험 중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품이죠. 일단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매년 너무 많이 오릅니다. 불만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또 실손보험금 청구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혹시 없을까요? 네, 경제부 김진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요, 우선 너무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런 소식은 없을까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집계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숫자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건 평균 23% 정도 보험사가 손해를 봤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가 1인당 보험료 100만 원씩 받아가서 가입자에게 각각 평균 123만 원 정도씩 보험금으로 내줬다라는 소리입니다. 손실액으로 치면 2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올려야 합니까? 이렇게 보험사에 물어보면요. 흔히 과잉 진료나 또 나이롱 환자라고도 하죠. 2에서 3% 정도 되는 소수의 가입자가 네. 보험금 65%를
65% 정도를 받아가는 이런 이분들이요? 구조를 탓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보험사들은 1세대 실손보험료를 4년에 걸쳐 30% 넘게 인상을 했고요. 예. 노란 부분 올해도 또 올릴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 적발된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른바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한 치과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임플란트를 3개 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선 부풀린 마취, 수술비가 줄줄이 확인됩니다. 올해 상반기 이렇게 드러난 보험 사기 금액은 4,500여억 원, 적발 인원은 4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10%가량 증가해 역대 가장 많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적발된 사람들의 직업 분포, 요식업 종사자의 보험 사기가 배 넘게 급증했고 무직과 일용직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전에 자영업자, 요식업자 그런 분들이 입원을 한다거나 과다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짜 입원이 줄고 보험금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가짜 진단, 과장 청구가 는 것도 이런 점을 뒷받침합니다. 10대와 20대의 보험 사기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SNS로 가담자를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알바생들이나 이런 걸 고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0대, 20대가 많아요. 탑승자도 구하고 운전자도 구해서 역할을 분담한 다음에 사고를 내는 거죠. 적발된 건수의 70% 이상은 타낸 보험금이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소액의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그리고 경기 불황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직종의 보험 사기가 증가한 것을 보고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보험 사기 조사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낮에는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기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무려 3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임승찬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병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챙기려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입니다.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한 대리운전기사는 목 디스크로 17일, 늑골 염주화로 13일 입원했습니다. 받은 보험금만 800만 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8번 대리운전을 한 게 들통났습니다. 또 다른 대리운전기사는 척추염좌로 14일 입원해 300만 원을 받았는데 매일 밤 4번 가까이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입원 중에 대리운전을 했다 적발된 대리기사만 134명. 이들이 챙긴 보험금이 3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매일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경미한 질병인 염좌나 타박상 근육통 등을 이유로 손쉽게 2, 3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야간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번 병명 가운데 척추 염좌가 67%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대리기사 대부분은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에 상대적으로 무딘 의원급 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이용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고 보험 사기와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19개 한방병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무단 외출, 무단 외박에다 심지어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가짜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지방 한 병원의 입원실, 5명이 입원해 있다고 적혀 있지만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 5명 있다고 돼 있는데. 집에 있던 환자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와 환자복으로 갈아입다 적발됩니다. 환자복을 입으세요, 갑자기? 왜 여기 와서 입고 계세요? 여기 근방에 사시니까. 여기 근방에 사시니까? 방금 오셨네? 이처럼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환자나 입원이 불필요한데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무단으로 외출 외박하는 기숙사형 병원, 병원장이 아예 의사가 아닌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광주광역시 한방병원 142개소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중 19개 한방병원이 나이롱 환자의 허위 입원을 조장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병원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유치하고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된 보험금은 37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형사적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대출 거래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다른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